네, 이어서 수치 적분을 해보겠습니다. 즉, 적분을 어떻게 할 것인가? 적분은 이제 대략 연속형 함수의 그 넓이를 구하는 거죠. 네. A와 구간 A와 B 사이에서 그 x축과 함수 사이의 그 면적을 구하는 것이 이 적분이죠. 그래서 연속함수 f를 생각을 하겠습니다. 이 함수는 구간 a, b에서 정의되고 실수값을 갖는 함수라고 합시다. 우리의 목표는 인테그랄 a에서 b까지 f of x dx 인 이러한 정적분을 수치적으로 구하는 것입니다. 그 기본적인 방법은 구간 A, B를 n개로 등분합니다. 예컨대 100개로 등분을 하죠. 그러면 1개 구간의 폭은 B-A 나누기 n이 되겠죠. 네. 우리가 등간격으로 이 등분한다고 했기 때문에 i번째 구간을 표기해 보면 xi부터 xi 플러스 1까지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i는 1부터 n까지, 그러니까 시작점은 x1부터 xn이 되는 거고요. 이 끝점은 x2부터 xn 플러스 1인 거죠. 따라서 이제 이렇게 하려면 x1이 바로 a가 되는 거고요. xn 플러스 1이 마지막인 b가 되도록 되는 거죠. 그러면 우리가 이 인테그랄을, 전체적인 인테그랄을 어떻게도 표현할 수 있느냐면 summation from i equal 1 to n, 이렇게 그 n개의 정적분의 합으로 표현할 수 있겠죠. xi에서 xi 플러스 1까지의 인테그랄 f of x dx 이런 식으로요. 네. 그러면 바로 이제 이 i번째 항인 요거요. 서메이션 안에 들어가 있는 요것, 즉 인테그랄 xi from xi to xi plus 1 f of x dx, 바로 이 i번째 항을 우리가 이제 구하면 되는데, 이것을 수치적으로 분사하자. 어떤 식으로 분사할 수 있느냐? 직관적으로는 이게 지금 이 구간의 폭이 아주 좁거든요. 그러니까, 그리고 그 폭이 지금 h잖아요. 즉 xi 플러스 1과 xh의 차이는 h입니다. 그러니까 아주 좁게 서 있는 직사각형으로 근사시킬 수 있겠죠. 그래서 직사각형의 넓이로 근사시키는데, 너비는 h이고요. 이 직사각형에. 그리고 이 높이를 중간점인 xi 플러스 1 나누기 2, 이게 xi와 xi 플러스 1과의 그 사이에 있는 딱 그 점이잖아요. 그 중간점에서의 높이를 계산하자. 그러한 직사각형으로 근사해보자. 그러면 요 인테그랄은 무엇으로 근사되는 것이냐면 summation from i equal 1 to n, 그리고 요 직사각형의 면적, 즉 f of xi plus 1 over 2, 즉 중간점에서의 함수의 높이 곱하기 h. 네, 이것을 우리가 S1으로 표현해 보기로 하겠습니다. 네, 이게 이제 직관적으로 말이 되죠. 근데 우리가 좀 더 이제 분석적으로 생각할 때는, 그러면 이게 얼마나 정확할까? 즉, 이 S1은 i를 근사하는데 그 근사 오차는 어느 정도 될까? 어느 정도의 오차가 생길까? 하는 겁니다. 여기 이제 좋은 아이디어가 생깁니다.
이 직사각형 대신에 우리가 이 구간 xi에서 xi 플러스 1까지의 그 좁은 구간에서의 이 어떤 정적분을 직사각형으로 근사했는데, 직사각형 대신에 우리가 사다리꼴 공식을 쓰면 어떠냐. 사다리꼴의 면적은 이 폭 h하고 그 다음에는 이 양쪽 그러니까 시작점과 끝점인 fxi 플러스 fxi 플러스 1을 2로 나눈 것. 이것이 이제 사다리꼴에 의한 근사가 되겠죠. 그래서 i는 바로 이 정적분은 바로 이러한 n개의 사다리꼴의 면적으로 근사될 수 있겠습니다. 그러면 이것은 또 얼마만큼 정확할까? 그러니까 이 S1이라는 방법도 있고요. 여기 살짝 가려졌는데 S2라는 방법도 있습니다. 즉 직사각형으로 근사할 수도 있고 사다리꼴로 근사할 수도 있는데, 두 방법은 각각 어느 정도 정확할까? 그런데 이제 이게 좀 상당히 그 표기가 복잡합니다. 그래서 어찌어찌 하면 하고 내가 좀 얼버무렸는데, 이 교재에는 아주 자세하게 나와 있습니다. 꼼꼼하게 나와 있는데요. 기본 아이디어는 그 테일러의 공식을 쓰는 거죠. 네, 테일러의 공식을 씁니다. 테일러의 전개를 써서 해보면 이 i-s1 즉 직사각형에 의한 근사와 참값인 i의 차이의 2배와 그리고 i-s2 이 s2는 사다리꼴에 의한 근사죠. 그리고 i는 정확한 정적분 값입니다. 그 차이를 계산을 해보면 이 h의 5승에 해당하는 이 최고차 항이, 그러니까 이 주도적인 항이 h의 5승에 비례한다. 그리고 그 계수는 이렇다 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게 됩니다. 따라서 이게 상당히 이제 작은 값이잖아요. 왜냐하면 h를 우리가 상당히 작게 할 수 있는데 n을 크게 함으로써 h는 작아지죠. h를 작게 할 수 있는데 h의 5승이라고 하는 것은 상당히 작아지는 거죠. 예컨대 0.1, h가 0.1이라면 h의 5승은 0.00001 이렇게 되잖아요. 네. 10의 마이너스 5승이니까요. 그렇죠? 네. 10분지 1의 5승이니까. 네. 승이 작아지죠. 따라서 이 i에 대한 좋은 근사는 이것을 0으로 놓은 것이 되죠. 그러면 즉 3분지 1의 2배 S1 플러스 S2. 그러니까 사다리꼴 직사각형 공식이죠. S1이 S2가 사다리꼴인데 직사각형 공식에 2배 가중치를 두고 그 다음에 사다리꼴에 1의 가중치를 둬서 그러면 결국은 가중치가 2 플러스 1, 3이니까 여기에 3분지 1로 나눈 거죠. 3분지 1로 나누면 바로 i에 관한 정적분에 관한 좋은 근사가 된다 라는 것을 알 수 있고요. 이것을 정리해 보면 h 3승 나누기 h 나누기 3 summation from i equal 1 to n 하고 이렇게 나옵니다. 작은 구간 xi와 xi 플러스 1 그리고 중간점에서의 함수를 계산해서 가중치를 2분지 1과 2와 2분지 1을 쓰는 것이 되는 거죠. 네. 이렇게 하는 이러한 공식을 우리가 얻을 수 있는데 이것을 우리가 심프슨의 공식이라고 하고 이것의 오차는 h의 5승에 비례하게 됩니다. 정리해 보면 심프슨의 근사는 참값과의 오차가 h 5승에 비례하고 반면에
S1과 S2는 내가 이제 어찌어찌 하면 이 부분이 생략한 부분인데요. 이 S1과 S2를 전개해 보면 H 3승에 비례한다 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S1과 S2를 쓰는 거에 비하면 심프슨의 공식을 쓰는 것이 월등 좋은 방법이다 라는 것이죠. 네. 예를 딱 하나 들어보겠습니다. 네. 여기에 이제 우리가 수치적분의 예로서 표준 정규 분포 노멀 제로 원이죠. 노멀 제로 원의 확률인 인테그랄 0부터 1까지의 이게 표준 정규 분포의 밀도 함수입니다. dx를 계산해 보자. 즉 이거는 이제 확률로 이야기하자면 표준 정규 분포에서 0과 1 사이의 확률, 0과 1 사이의 확률에 해당하는 것이죠. 네. 여러분들이 이제까지는 뭐 고등학교 같은 데서는 이렇게 수치표 같은 거를 보았거나 여러분들이 이 통계학과 1학년이나 이런 데서 뭐 간단하게 소프트웨어가 제공해 주는 값 이런 것들을 써본 바 있을 겁니다. 네. 여기에서 직접 한번 계산을 해 보겠습니다. 구간이 즉은 적분 구간은 0과 1입니다. 0과 1, 0에서 1까지. 이것을 10등분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n을 10으로 두기로 하자. 즉 0과 1을 10개로 나누니까 그러면 한 구간의 폭은 0.1이 되겠습니다. 직사각형 공식에 의해서 이 정적분을 근사해 보면 0.3414 이렇게 나옵니다. 사다리꼴로 해보면 0.3411 이렇게 나오고요. 소수점 이하 네 번째 자리에서 차이가 좀 있습니다. 심프슨의 공식으로 해보면 0.3413. 이 심프슨의 공식은 직사각형과 사다리꼴을 2대1로 내분하는 점이었죠. 네. 혹은 가중평균인데 가중치를 S1에 2, S2에 1의 가중치를 두어서 계산한 가중평균이 심프슨의 공식이었고요. 심프슨의 공식이 제공하는 값은 0.3413이라는 것입니다. 20등분을 하면 이거는 이제 n을 10등분해서 얻은 거고요. n을 20으로 두면 0과 1을 20등분하면 한 구간은 0.05 폭이 0.505가 될 겁니다. 그러면 이제 값들이 이런 식으로 바뀌고요. 20등분을 했을 때의 심프슨의 공식이 제공하는 것은 0.3413 447 앞에서 계산한 것은 3.3413 448 이러니까 소수점 7번째 자리에서 소수점 아래 7번째 자리에서 약간 차이가 있네요. 참고로 R이 제공하는 p놈이라는 함수가 있는데 p놈을 쓰면 이 표준 정규 분포에서의 그 확률 계산을 할 수 있죠. 그것을 써보면 그 p놈이 제공하는 확률 값은 0.3413447입니다. 우리가 앞에서 계산한 이 두 개의 근사값을 보면과 비교해 보면 n을 10으로 하는 경우에 하고의 결과는 소수점 아래 7번째에서 8로 끝났고 이건 7로 끝났으니까 살짝 차이가 있고요. n을 20으로 하면 완전히 같은 결과다 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굉장히 강력하죠. 굉장히 강력합니다. 네, 그리고 여러분들이 이때까지 그 통계학 수업 들으면서 뭐 수십 차례 이런 표준 정규 분포의 이 확률과 같은 것을 표라든지 어떤 소프트웨어에서 따와가지고 썼을 텐데 여기서 보면 여러분들이 이제 직접 계산한 겁니다. 굉장히 강력하죠. 네, 인상적입니다.